자, 이제 오늘부터는 일주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주론을 할 때에 사실은 요거는 참고로 하는 것이지, 일주 가지고 사주 보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요거만 참고하지. 일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연월일시마다 궁성론이죠. 여기에 다 각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잖아요. 그죠? 나하고 밑에 있는 것은 배우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자리예요. 부모 형제 자리. 여기는 조상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법칙이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냐면, 여기에 천간에 있고 지지에 있잖아요. 여기 천간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지지에 있는 거를 갖고 대입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에 병인이 있어. 이렇게. 그럼 요 자리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식상이 있잖아요. 식신.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 자리에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리에 자식이 있어서 요거를 자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는 원래는 부모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위에 있는 천간 상관없이 요 사람한테는 무토가 아버지죠. 그럼 요 자리에다 그냥 아버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능력이 있느냐, 아버지 성격이 어떠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여기 편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제를 여기 부모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요게 어떤가를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버지가 무토죠. 무토인데 어디 위에 앉아 있느냐? 요게 장생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화토 동법이라고 해서 화와 토는 같은 거를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인 편제가 장생 위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마치 이게 어린애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자체를 어머니로 보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하고 계수인데, 여기 임수는 편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편인은 계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수는 여기 정인이죠. 이거는 생모잖아요. 그죠? 편인은 여기 인위에 앉아있죠. 임수가 임목위에 앉아있으면 병사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편인은 병든 사람이란 얘기예요. 병든 사람이다 하는 게 꼭 몸이 아파서 병이 아니라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활동성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에서 인을 보면 뭐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한다고요? 바람 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욕에 해당되죠. 여기서 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론이라는 것은 일주 보면서 결국은 나와 배우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자리는 내 부모, 그 중에서 아버지는 편제로 대입해서 보는 것이고, 어머니는 인성으로 대입해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자, 요 경우에 여자인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경오예요. 이렇게. 그때의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죠. 여기에 경금이 있어도 이거를 상관하지 말고, 병화는 아들이 될 것이고, 정화는 딸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들은 병호, 양인을 깔고 있는 애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제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는 어떻게 돼요? 자, 정화가 오화를 보면 뭐가 되죠? 걸록이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딸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또 걸록이라는 것이 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요런 쪽으로 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아들하고 딸을 이 사람 일주일간에서 여기에다가 병화정화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사람이 을목일간이야. 그래도 상관없이 이 병하는 양이기 때문에 아들로 보고요. 이 정하는 음이기 때문에 딸로 보고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 일주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느냐? 천간에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성격과
내가 직업과 나의 성향과 이런 거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배우자죠. 그럼 배우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 사람이 경금일간이에요. 이때 보는 방법이 이 사람이 사주의 밑에서 무엇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진이 되면 뭐죠? 요게 양이 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12운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양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경진 일주인 이 사람은 여기서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타고난 복이 있거나, 왜 양이라는 것은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또 이게 양이라는 게 교육계통에 해당되죠. 경진이 양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은 내 성격과 내 직업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배우자 자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인 경우는 갑목하고 을목이 재성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갑목에다 갑진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을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갑목에다 갑진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임묘진이니까 쇠가 되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요 사람한테 편재인 여자는 쇠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에 요 쇠가 또 뭐가 되냐면은 반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운성에서 쇠에 해당되는 것이 12신살에서는 반환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인 편재 입장에서 보면은 쇠에 해당되니까 쇠 자체는 성격이 차분하고 나대지 않고 이런데 이게 반환이에요.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을목은 뭐냐면 을이 진을 만나면 관대가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 을목이 정제가 되죠. 정제가 관대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를 생각하라 했죠. 굉장히 저돌적이고 좋은 경우는 굉장히 발랄하고 추진력 있고 막 이런데 A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러한 성격이고 V는 뭐예요?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인 경우를 볼게요. 자, 여자인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병화는 편관에 해당되고요. 그럼 이 여자한테는 편관은 뭐예요? 애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화는 이건 뭐예요? 정관이죠. 그럼 이거는 남편이죠. 여기 뭐야? 병화가 지나면 관대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편관인 애인이 관대야. 그러니까 경진일주가 만나는 애인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아주 저돌적이 하니까 굉장히 매력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은 무대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경진일주가 만약에 이게 편관이 나쁜 작용 하잖아요. 깡패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화는 요게 정관이죠. 그럼 여기는 또 뭐예요? 정화에서 진을 만나면 이 남편은 쇠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굉장히 얌전하고 조신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막 이렇죠. 그 남편은 굉장히 점잖은데 애인은 굉장히 과격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것만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